어쨌든 요즘에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한동훈 대표 제3자 특검법 이 부분 일단 측근들도 조금씩 보니까 제3자 특검법 얘기 안 하는 분위기고 한동훈 대표도 살짝 빠지는 분위기예요.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칙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칙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될지 안 될지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저희 그림이 나가고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하는 특검 법안이 유일하게 채무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세 번째 채무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아마 그 임성근 제1해병대 사단장 어떤 구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는 그런 좀 더 세진 그런 범위가 넓어지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을 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어떤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이면 예.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인으로서 내뱉은 어떤 공약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원총회든 아니면 뭐 당원 뭐 대회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집단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 간의 어떤 채무상병 특검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급부사를 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채무상병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내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그러면서 계속 저런 것들이 어떤 전국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되시고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때 제3자 추천 특검만 받아들이면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김철현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내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 빨리 내놓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만약에 제3자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은 원내에 계신 대표잖아요. 네.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의원총회 할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지금 대놓고 최고위원회 들어와 있는 친윤계로 분류된 분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특검법 왜 뭐 제3자 특검법이 뭐든 특검법은 절대로 발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의총에서 경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회에서도 경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 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만약에 발의한다면 논의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로 해. 이건 안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 법안 여기 있어요. 이대로 하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는 논의를 시작하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시작이에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누구를 그럼 만약에 제3자 특검법을 지금의 현재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예전에 특검도 야당이 한 게 많아요. 드루킹 특검도 야당이 했어요.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받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여당과 관련된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실을 추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인데.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특검, 제3자가 누군가가 추천하는 안이 온다면 민주당은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도 말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원점 상태에서 그러면 특검법 갖다 놓고 예. 누구를 그럼 제3자로 지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21대에선가요? 그때 추천한 단위를 변협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한변협으로. 거기서 1차적으로 추천하면 그중에 몇 명을 추천해서 올리는 안. 그 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정도 아니라면 저는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원에서 한다, 대법원에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받을 수 없고요. 다만 제3자 추천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이게 의견이 합의될 거냐. 왜냐하면 친윤계로 분류된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주제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